교과서의 그림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만든 그림도 그렇고 제가 만든 그림은 90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30년 가까이 159개 국가의 통화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이제 거시경제학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거시경제학 여러분 2학년 때 들으셔야 되는 거시경제학 강의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대체로 이렇게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이제 다 여기 많이 모여 있고요. 예외적인 국가들 사실로 인해서 통화량의 증가율과 이제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어떤 양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장기적으로 한 지난 30년, 40년 동안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보시면 6에 해당하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요. 이게 통화량의 증가율의 로그 값이 6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화율의 증가율이 400%였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 4라고 하는 값은 55%, 통화량의 증가율이 55%인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는 400%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로그의 인플레이션이 6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400%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봤을 때 4배. 그러니까 어떤 빵 한 조각의 값이 이제 1년 뒤에 4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할 때 모든 제품의 가격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가 2%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다라고 했을 때 경제 전체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동시에 2% 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노동자들의 급여가 웨이지가 너미널 웨이지겠죠.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일을 하셨을 때 여러분 통장 계좌에 찍히는 바로 그 금액, 그게 이제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너미널 웨이지입니다. 명목 임금인데 명목 임금도 마찬가지로 2% 정확히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다라고 했을 때 경제 전체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와 임금 뭐 모든 명목 변수들이 다 2%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자, 물론 예를 들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모든 가격들이 정확히 5% 상승했어요. 그리고 저의 월급도 정확히 5% 상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 전체에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게 다 더블이 되면 2배가 되면 사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두 개가 만약 더블이 되지 않으면 문제겠지만 경제 전체의 모든 그 명목 변수, 명목으로 표시한 너미널 값들이 다 2배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지만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급여라고 할 때 임금, 급여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wage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wage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alary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wages and salar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wage와 salary의 차이가 있어요. wage는 보통 시간당 근무 시간을 토대로 시간당 얼마, 시간당 임금을 토대로 이 사람의 총 근로 시간을 곱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제 그러한 급여를 wages라고 하고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가요? 자, 시간당 임금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곱하기 근로 시간. 자, 이런 형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wage, 그런 급여를 wage라고 하고 샐러리는 사실 뭐
근무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혹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정 기간 동안 급여가 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셀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웨이지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1년에 얼마를 받는 거니까요. 물론 또 엄밀히 따지고 뭐 웨이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 학기에 강의를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거 예, 좀 그런 거랑 예, 관련이 있어서 차라리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예, 임금 근로자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예, 미처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럼 이제 정반대로 저희 서울여대에 직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행정부서에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예, 100% 샐러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입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사 업무가 과도해지면 또 야근도 하시고요. 뭐 야근 수당 받으시겠죠. 일도 하고 초과로 근무하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샐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대부분 다 샐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다. 매일 8시간을 일을 하고요. 이제 5일 동안 일을 해요. 자, 그러면 40시간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40시간 일을 할 때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 이렇게 해서 40시간 곱하기 시간당 15,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제가 받는 급여가 이제 웨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우리가 샐러리는 보지 않고요. 사실 한국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웨이지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고 이제 샐러리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 웨이지와 샐러리를 모두 다 구분해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웨이지의 형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그냥 대체적으로 웨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의 형태로 근무 시간에 곱해서 급여를 받는 그런 임금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하시면 통장에 찍히는 ATM에 찍히는 이제 바로 그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실질화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급여가 200만 원이다.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2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뭐 200만 원은 어제 200만 원과 오늘의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를 것이고 지금 200만 원과 내년에 200만 원은 또 그 가치가 다를 것이고 또 10년 뒤에 200만 원은 지금의 200만 원과 또 그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자, 200만 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쌀 가격으로 나누면 될까? 우린 쌀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쌀 가격 1kg에 얼마?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쌀 몇 킬로를 살 수 있을지 바로 구매력 환산하는 건데 뭐 생각해 보니까 쌀을 별로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빵으로 해야 되나? 빵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빵 가격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빵을 어떻게 세죠? 좀 어렵습니다. 식빵 한 봉지로 카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크루아상 하나로 카운트를 할 것인지 좀 어렵겠습니다. 만약에 뭐 빵 가격을 크루아상 하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크루아상 하나에 뭐 3,000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비싼 크루아상인데 3,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200만 원 나누기 3,000원은 제가 살 수 있는 크루아상의 개수를 보여주는 거죠. 구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커피로 나눠봐야 되나? 커피 한 잔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20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아메리카노의 개수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구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이제 가격으로 나눠야 우리가 구매력을 환산할 수 있는데 명목 임금 200만 원의 구매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쌀로 하기도 그렇고 빵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커피로 하기도 그렇고 학원비로 하기도 그렇죠, 그렇죠? 학원비 뭐 한 달에 200만 원 한다면 학원 1회가 이제 명목 임금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다 대체적으로 다 애매해요. 어떤 거 하나도 어떤 제품의 가격 하나만 쓰면 구매력을 잘 표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뭘로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개별 상품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개별 상품들의 가격들을 우리가 지수화한 전에 봤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